네, 중국 시장의 변화를 찾아보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글로벌 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태양광 산업도 그렇고요. 전기차 산업도 그렇고 가장 특징적인 점이 중국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좀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중국 그 전기차 시장에 일련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잇따라 축소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축소가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한 50% 축소가 됐고요. 지방정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약 70% 가까이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방만해진 전기차 산업의 어떤 그 일시적인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밋빛 전망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그런 업체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가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 길이기는 한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어떤 그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또 화두를 던질 수 있겠고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그 전기차 시장의 비중은 점차 확대됩니다. 결국은 뭐 순수 전기차 시장으로 최종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떤 그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과 이에 따른 2차 전지 시장은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그 핵심은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세 나라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해서 그 2차 전지가 로컬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국의 그 어떤 소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하에 그 산업을 키운 중국의 어떤 그 글로벌 진출이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중일이 독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있다. 중국이 심각한 대기업 오염을 겪으면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필요가 좀 강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패권을 미국이나 유럽에 뺏겼는데 전기 자동차 시장만은 글로벌 패권을 중국이 가져와야겠다 이런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산업의 고성장기 어떤 고성장기의 휴유증으로 그 어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장밋빛 전망이 공급을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어떤 대형 기업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산업이 재편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그 고효율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그 지원과 그리고 그 어떤 업체들의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최고 수준의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국 보호를 위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폈는데 최근에는 또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정책이 축소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형차 위주, 전기차의 소형차 위주의 어떤 산업이 대형차로 간다. 그리고 프리미엄급 전기 자동차의 시장이 좀 더 개화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대에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또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프리미엄급으로 간다. 그럼 중국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크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와 그리고 소재 업체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재 업체는 대부분 이제 그 대체 소재가 개발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소재 자체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그 2차 전지 산업의 투자 전략은 배터리 셀 업체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것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전지 네.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체 그다음에 업종 주도 업체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영역이 확대된다에 따르면 이제 스펙이 좀 세분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세컨 티어 업체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소재 분야에서는 고효율의 삼원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주목할 수 있다. 요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원재료를 사오고 원재료를 또 만들어서 글로벌로 수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가 올라감으로써 여기에는 타격이 없나요? 타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수출을 하는 경우는 적었죠. 예. 자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했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공급이 과잉되고 배터리 전지의 그 경쟁을 갖추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관세 벽에 부딪히게 되면 부딪힐 수도 있다. 이 산업의 성장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 것이죠.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이제 선전 시장에 있는 성강통 종목이 되겠고요. 중소판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국헌 하이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은 2.7조 원이고요.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이제 선두 기업 군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진공 회로 차단 장치와 그 스위치 기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튬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재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완성차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배터리 셀 기준으로 보면은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 80%가 배터리 셀에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산업 육성에 따라서 리튬 배터리의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국헌 하이테크가 이제 지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창신 신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소재 업체죠. 보통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예.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어떤 이런 그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소재이고요. 세계 1위의 습식 분리막 제조업체입니다. 습식 분리막 그 생산 캐파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13억 제곱미터고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으로 봤을 때에도 출하량이 이제 작년 대비 43% 증가한 20억 제곱미터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분리막 시장 1위고 중국 시장의 3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유수 배터리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를 포함해서 파나소닉, 테슬라 등의 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분리막 시장의 절대적인 업종 지위를 따라서 선두 지위가 공고한 이런 업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개별 종목 국헌 하이테크, 창신 신소재 이렇게 두 가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유한탄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에 2에서 3% 하락으로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미국 증시 절반가량 그 낙폭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0.8에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달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서 여기에 투자 심리가 다소 안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무역 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다툼이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똑같은 소재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 뚜렷하고요. 범 유럽 지수 1.3%
2.31%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오늘 새벽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감이 실렸는데요. 모두 상승, WTI 1%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하루 전에 4%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역시 절반가량 만회했네요. 2.4% 올랐고요. 모건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2.07% 올랐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MSCI 한국지수는 1.5%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어제 소폭 올랐지만 외국인들은 또 2,800억 원가량 순매도 양상을 보였습니다.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더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1.8%가량 올랐는데요.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52주 최저가를 찍고 반등 중입니다. 반등의 성격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기관은 회복까지 함께 좀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